그동안 뭐 열심히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저도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의 높이는 아직 충족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경기도 의료원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또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병원 정상화 TF 팀에서 나오는 내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심하시고 좀 더 새로운 도립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 인구수가 2022년도에 199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9월 달 현재로 200만을 넘어서 가지고 208만 9천 명이에요. 학대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살 인구 수도 2022년 기준으로 3,117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이런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학문적인 이런 부분이나 실태 조사가 돼야 가지고 예방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오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 대로 좀 따라줘도 되잖아요. 어르신 수는 더 많아질 것이고 독거노인주 수는 더 많아질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가지고 하시고. 장애인 판매 시설은 직업 재활 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장애인 생산품을 장애인 판매 시설에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팔아주면서 수수료라는 게 생깁니다. 2022년까지는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활용했던 거예요. 근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을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겁니다. 의원들은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들이 조금 더 많이 그 물건을 만들고 또 판매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방만한 운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매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생산하는 시설들을 돕는 이제 기능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8월에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이 659명, 작년에는 294명이었는데 2배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죠, 6월에. 사업이 광역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캠페인하고 교육이 별로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에서만 관심 갖는다고 되는 건 같지는 않고요. TF팀, 뭐 정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라도 교육에 대해서 더 힘써 주시고, 더더욱 보건건강국 직원들부터 다른 협업해야 될 부서들 모든 정책들이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외로움, 줄담배만큼 건강에 나빠, WHO의 세계보건위협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 혹시 아시나요? 머시 의무 총감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정도 이상으로 해로운 거라고 규정을 했고요.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이 비만이나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 보시고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좀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을 같이 이거 의회야당 강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는 반영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간의 의료기기 노화가 좀 심각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북부 지역에 있는 병원들, 의정부, 파주, 포천의 병원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비교해 보면 의료 장비 노화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의정부 병원 같은 경우는 41.1%가 노화가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마저도 이렇게 41.1%의 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또 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신형 장비나 아니면 교체를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로 인해서 오류가 나지 않고 또 진단이 좀 정확성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정부 병원 어려운 열악한 게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장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기에 대해서도 많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지금 원가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 다 하면 2,000명 정도 되죠. 근데 그런 이렇게 큰 6개 병원에 직원이 2,000명인데 원가 관리 시스템도 안 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병원장님들은 마인드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병원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더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셔야 되는 게 병원장님들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굴러가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서 도민들한테 좋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병원장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도 않고, 병원이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 맞습니까? 6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여기 와서 변명하시는 것 같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이비트라는 건 정말 그냥 땔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로폼이니까 화재가 나면 그냥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 의료원의 3개 병원의 드라이비트입니다. 의정부 병원하고 포천 안성병원이 그래요. 안성병원 이거 지금 드라이비트 외관이 된 거였고요. 후면이에요. 전체가 드라이비트입니다. 그런데 흡연실이 어디인지 아세요? 드라이비트 바로 옆에 있어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겠다고 해놓고 안성병원 기숙사 2022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거 외벽도 드라이비트입니다. 기숙사 내에 스프링클러 없습니다. 왕관기 없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화재가 나면 우리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드라이비트를 소지를 할 수가 있어? 암만 값이 싸고. 그래도 그렇지.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화재 예방에 대해 철저히 그 관계 기관 병원은 준비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계속 예방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